예, 2023학년도 수능연계교재 수능특강 독서입니다. 2강이, 그죠? 2강의 첫 번째 지문이죠. 구성주의, 국제정치학 한번 봅시다. 국제정치? 뭔가 조금 사회 지문 같은데, 볼까요? 내용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은데, 철학자들 조금 얘기가 좀 나오고, 봅시다. 그죠? 국제정치학에서, 구성주의, 국제정치학, 그죠? 국제정치학, 외교, 이런 거겠죠. 여기도 구성주의의 기원은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 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국제정치 이론을 주도했던 1980년대로 이제 소급이 된다. 소급이 된다라는 말이 뭡니까? 소급. 소급되다 그러면 그 영향력이나 효력이 지난날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미치게 된다. 그러니까 법이 이런 거잖아요. 소급 적용한다라는 말은 여기 법이 없었는데 여기 범죄를 저질렀으면 이제 무죄죠. 근데 이제 법이 생기고 난 후에 똑같은 일을 하게 되면 이제 범죄가 된다. 근데 소급 적용한다는 말은 여기에 이제 이때 요 후의 일에 적용하는 거라면 당연한데 이 전의 일까지 적용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한다. 그런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소급한다. 그러니까 효력이 지난 날에까지 지금 만드는 어떤 지금의 어떤 결정이 과거에 거에 또 이제 영향을 미친다. 그런 거겠죠. 소급한다. 이런 거 조금 단어가 조금 알아둘만 하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국제정치학에서 이제 구성주의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그게 이제 기원이 이제 이걸 주도했던 1980년대로 이제 소급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구성주의가 이때에 영향을 미친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과거에 영향을 미친다. 그죠? 애매한 내용이긴 한데 한번 봅시다. 그죠? 뭔 내용인지. 현실주의의 대표적인 이론가인 월츠 이 사람이 신현실주의네요. 그죠? 신현실주의의 대표적인 이론가인 월츠는 국제정치가 단일한 중앙 권력에 존재하는 국내 정치와는 달리 그러니까 국제정치는 국내 정치와는 다르게 무정부 상태에 있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하나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하나가 있으니까 중앙 권력이 하나가 있으니까 대통령 중심이든 의원 내각제면 수상이 중심이든 어쨌든 중앙 권력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지방 권력이 있는데 그죠? 국제 정치는 안 그렇죠. 미국 중심으로 한다 하고 하지만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이런 거 다 자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정부 상태로 본다라는 거죠. 이제 월츠 이 사람이 이제 신현실주의자인데 이러한 어떤 무정부 상태의 국제 체계 속에서 각 국가는 하나의 개체로서 하나의 개체죠. 국가는 자국의 생존을 추구하기 때문에 국가 간의 이익은 상충하게 되고 어떤 이익이 상충하게 될 때도 있죠. 결국 각 국가는 자조 스스로 돕는 거, 즉 스스로의 능력에 의존하여 생존해야 한다. 자국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군사력과 같은 물질적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간 것처럼, 그죠? 이 자국에 어떤 군대가 있어야지 그냥 막는 거지. 그냥 국제 정치를 믿는다 하더라도 함부로 못 도와주죠. 대놓고 못 도와준다는 얘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군대를 파견을 못 하고 무기 지원을 하거나 정보를 알려주거나 그 정도밖에 못 하죠. 대놓고 지원을 못 한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자조 능력,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죠? 월츠는 이러한 물질적 능력의 분포 상태에 따라 국제 체제의 균형이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이 세지고 힘이 센 국가가 있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여기 이제 동맹을 맺거나 해가지고 아니면 또 그 센 나라에 근처에 있더라도, 그죠? 여기 이제 동맹을 맺어가지고 살아나가는 이런 식의 어떤 어떤 균형 상태, 그죠? 이게 쳐들어가지 못하는, 얘가 갑자기 힘이 세져가지고 균형이 깨졌다 그러면 막 쳐들어오겠죠. 근데 여기에 있는 힘과 여기 있는 힘이 이제 팽팽한 상태, 그때 이제 함부로 못 쳐들어가죠. 그런 식의.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함부로 못 쳐들어가죠. 대만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제 받쳐주고 있으니까 팽팽한 어떤 균형 상태니까. 그것처럼 어떤 균형이 형성되는데, 이때 압도적인 물질적 능력을 보유한 강대국이 단 둘만이 존재하는 단순한 양극 체제가 셋 이상의 강대국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다극 체제보다는 안정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강대국 두 개가 이제 강한 나라 두 개가 딱 미국, 중국 딱 있으면
팽팽하게 긴장 상태니까 뭐 여기부터 내려가지고 갈려지는데, 이게 이제 막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세 개 힘이 있으면은 뭐 얘들 두 개가 이제 웅짝하는 손 잡는 순간 얘가 고립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그냥 불안한 상태가 된다는 얘기지. 그죠? 다극 체제보다는 두 개가 있는 게 안정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뭐 월츠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신자유주의는 지금 이때까지 뭐 신현실주의 월츠가 얘기한 거고,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신자유주의는 각 국가가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다고 협력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군요. 한 점에서 무정부 상태의 국제 체제에서 자조를 강조했던 뭐 어떤 신현실주의의 비관적인 국제 정치관과 차이를 보였다. 그러니까 신현실주의는 조금 현실적으로, 그죠? 좀 이제 좀 힘으로 힘이 뭐 그냥 뭐 최고가 아닌가, 그죠? 힘이 최고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한 건데, 그게 이제 그죠? 힘이 최고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아니다. 이제 뭐 국가 간에 어떤 협력이 있어가지고 무정부 상태는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신자유주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 모양이네요, 그죠? 이 이론에서 국가 간의 이익이 상충하지는 않으며, 항상 상충하지는 않으며, 상충할 때도 있지만, 그죠? 항상 상충하지는 않는다. 국가들이 서로의 생활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협력을 할 수 있다. 또한 국가들이 조약을 준수할 정도로 서로 신뢰하지 않는다 해도, 뭐 만약에 조약을 안 지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이제 신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 간의 부정행위를 억제하고 규범의 준수와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때로는 국제기구나 국제협약과 같은 국제 제도를 뭐 수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뭐 유엔 같은 거죠. 유엔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 가지고 협력이나 뭐 어떤 뭐 국제 규범 이런 것들 좀 지키자. 안 하면 막 제재를 하고 경제 제재를 하고 좀 무력하긴 한데, 북한도 지금 제재를 받고 있죠. 그죠? 아니면 뭐 러시아도 지금 제재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란 같은 것도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 뭐 베네수엘라 이런 것도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뭐 그런 식의 또 뭐 국제 기구에서 이제 제재를 할 수 있다. 나쁜 짓을 하게 되면 하지 말자는 거를 왜 하냐고, 그죠? 그게 이제 국제 나라끼리 이제 그런 짓을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얘들은 이제 어기고 있으니까 이제 제재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신자유주의에서는 협력이 가능하고 뭐 국제 협약을 만들어 가지고 제재를 할 수 있다. 아니면 또 서로 이제 협력해갖고 뭐 이게 협력해가지고 이제 도와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네요. 그게 이제 신자유주의에 대한 얘기고, 신현실주의는 뭐 오전히 이제 힘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니까, 뭐 군사력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니까, 현실주의는 뭐 현실적으로 이제 군사력에 대한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또 봅시다. 신현실주의나 신자유주의는 국제 체제의 기존 질서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당연한 것으로 전제한다. 맞죠, 그죠?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기존 질서 당연한 것을 전제하고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주목한 이론들이었다. 그러니까 신현실주의는 힘으로, 군사력으로, 신자유주의는 국제협력으로 이렇게 이제 뭐 통제할 수 있겠지. 기존 질서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이제 주목한 이론들이었다. 그래서 냉전 종식을 예측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거 뭐 힘이냐 아니면 협력 이런 거 따지니까 냉전 종식이 될까 뭐 이런 것들이 의문이 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힘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단순히 뭐 종식 같은 거는 예견할 수 없었다. 냉전 종식 이후의 급변하는 국제 정치 상황에 대해 적절한 분석 틀을 제공하는 데 어떤 한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종식도 예견하지 못했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분석 틀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구성주의가 부각되었다. 그러니까 얘들이 못하는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가 못하는 오직 힘, 그다음 뭐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을 이 못하는 어떤 그 설명, 그죠? 요거 이제 그 냉전 전식 이후에 그 급변하는 국제 상황에 대한 어떤 뭐 설명을 구성주의가 했다. 구성주의를 주도했던 웬트라는 사람이 이제 월츠와 마찬가지로, 월츠가 이제 신현실주의였잖아요. 힘에 대한 얘기, 군사력 뭐 이런 거, 국제 체제의 무정부 상태를 전제하면서도 그죠? 무정부 상태라는 걸 인정하네요. 그것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각 국가와 국제 체제의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되어 간다고 봤다. 이거 뭐
두 개 짬뽕 시켜놨다고 보면 되겠네요. 신현실주의의 힘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뭐 신자유주의는 어떤 협력, 국제 체제 이런 거니까 이 두 개 합해 놓은 게 이제 뭐 구상주의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가의 정체성이며, 정체성? 국가의 정체성. 뭐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뭐 일본이면 일본, 중국이면 중국, 국가 정체성. 예, 그래서 이때 정체성이란 그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어떤 정치 문화, 이데올로기, 뭐 신념 체계 이런 것들이 한 비슷한 사람들이 예, 이제 뭐 정체성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 그 물론 뭐 우리나라에 있으면서도 조금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죠? 뭐 이렇게 좀 북한을 두둔한다든가 아니면 뭐 중국을 좀 좋아한다든가 뭐 대한민국 망해도 좋아 뭐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 사람들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이런 거 정치 문화와 뭐 이데올로기나 신념 체계가 거의 유사한 상황들, 그게 이제 정체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같은 경험을 하고 같은 TV를 보고 같은 드라마를 보고 같은 언어를 쓰고 그죠? 하기 때문에 정체성이 생기는 거죠. 그죠? 같은 비슷한 교육을 받고 이러니까 하니까. 멘트는 개체에 해당하는 국가가 구조에 해당하는 어떤 뭐 국제 체제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조에 해당하는 국제 체계와 요 개체에 해당하는 국가, 어떤 구조가 있으면 꼭 안에 그 개체들이 있는 모양이죠. 뭐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국가 정체성과 국제 체제 성격이 변화되어 간다. 국가의 정체성도 변화하고 국가 체제의 성격도 변화되고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뭐 좀 약간씩 뭐 이렇게 흐름이 바뀌진다. 뭐 그런 얘기 같네요. 그죠? 국제 정세가 뭐 항상 바뀌는 거니까 뭐 그죠? 누구랑 손잡 어떨 때는 친구고 어떨 때는 적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어쨌든 봅시다. 그는 국제 체제의 무정부 상태가 변화되어 가는 양상을 무정부 상태가 변화되어 가는 양상을 세 명의 특징적인 사상가와 연결하여 설명하였다. 무정부 상태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런 양상. 그죠? 봅시다. 첫 번째, 그에 따르면 첫 번째 홉스. 홉스가 이제 뭐 얘기를 한번 어떻습니까? 봅시다. 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간은 이제 악으로 여기고 이거 뭐 그냥 자연 상태에서는 막 서로 물어뜯고 싸운다 그 얘기죠. 동물하고 비슷하게. 그러니까 강력한 권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로크는 조금 뭐 물론 뭐 자연 상태를 받아들였지만 이기심을 가졌지만 그래도 좀 이타적인 공동체가 있다, 합리적인 존재가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인간을 조금 좋게 봤네요. 그죠? 로크는. 홉스는 완전히 그냥 뭐 악으로 본 거고, 그죠? 조금 더 좋게 본 거는 이제 칸트. 얘는 뭐 자율의지를 가지고 있고 실천이성, 정언 명령을 한다. 그러니까 도와줘야 된다. 조건 없이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가언 명령은 뭐냐, 그죠? 어떤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도와줘야 된다, 그죠? 이렇게 딱 끊어서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 붙죠. 내가 좀 착하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도와주면 돈 좀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게 이제 가언 명령이고, 그냥 막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이게 이제 정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칸트는 좀 인간을 조금 정언 명령, 좀 착하게 본 거죠. 착하게 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홉스, 로크, 칸트 요 순으로 인간을 어느 정도 착하게 봤다. 뭐 그 정도 보면 되겠죠. 일단 뭐 첫 번째 홉스로 봅시다. 홉스. 현실주의 이론에서 전제하는 것으로, 현실주의 이론, 힘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신현실주의 이론에서 전제하는 것으로 모든 이 문화에서 모든 국가는 만인에 대한 투쟁, 요 홉스에 대한 얘기죠. 만인에 대한 투쟁 상황에 놓여 있다. 서로 만인이면 만인이 싸운다는 얘기잖아요. 투쟁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람 만 명이 있으면 만 명이 싸운대, 투쟁을 한대. 그게 이제 만인에 대한 투쟁. 따라서 이 문화 속에서 국가들은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고, 자조, 스스로 자기 지키는 거, 스스로 지킨다 원리에 따라 자국의 어떤 뭐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뭐 그런 식으로. 홉스는 신현실주의다. 힘에 대한 얘기. 두 번째, 로크. 로크는 완전한 적대감이나 완전한 우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뭐 국가들 간의 경쟁이 존재한다. 이 문화에서는 국가들은 서로 갈등하고 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공동 이득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조금 나아졌죠. 그러니까 서로 물어뜯는, 만인의 만 명이 막 물어뜯는 상황이 아니라 조금 이제 우정에 대한 얘기도 있고 적대감에 대한 얘기도 있고, 이게 좀 상황이 바뀌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상황에 따라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약간 뭐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세 번째, 칸트. 국가들은 자기 자신의
안보를 추구하지만 국가들은 서로를 적으로 인식하기보다 동반자로 인식한다. 조금 좋게 본 거죠, 국가를. 이 문화에서는 국가들 간의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우호적 관계가 형성된다. 이렇게 좋게 본 거죠, 칸트는. 좋게 본 거다. 그러니까 홉스, 로크, 칸트로 가면서 조금씩 좋게 보는 거죠, 나라를. 냉전을 종식한 것은 신현실주의자들, 힘에 대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중시했던 강대국의 압도적인 어떤 물질적 능력도 또는 뭐 신자유주의자들이 중시했던 국제 제도도 아니었다. 그죠?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웬트는 소련 내부에서 나타난 정체성의 변화를, 소련 내부의 정체성의 변화를 냉전 종식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소련 내부에서 잠깐만요. 예, 자 봅시다. 어디까지 봤나? 하여튼 구성주의 관점에서 이제 웬트는 소련 내부에서 나타난 정체성의 변화를, 그러니까 소련 내부에서 이제 어떤 변화가 나타났다. 그죠? 그 소련 자체의 어떤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얘기지. 정체성은 뭐 아까 뭐라 했습니까? 어떤 문화라든지 어떤 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죠. 그 변화를 냉전 종식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그리고 국제 체제가 영구적 갈등과 전쟁 상황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신현실주의의 견해를 반박. 왜냐하면 항상 싸운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한다라고 이제 신현실주의가 생각했죠. 반박하면 홉스적 문화에서 이제 로크적 문화. 그러니까 뭐 로크적 문화는 조금 이제 신자유주의, 이거 뭐 조금 협력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본 거고. 그래서 칸트까지 가는 거죠. 칸트의 문화를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칸트는 뭐 좋게 봤잖아요. 그죠? 서로 잘해주려고 하는 거지 싸우려고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본 거. 발전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렇게 진화를 한다는 얘기. 이런 점에서 구성주의는 국제체제를 정해진 토식처럼 파악하는 어떤 기존의 어떤 견해에서 벗어나서 무정부 상태의 국제체제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뭐 이런쪽 토대를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구성주의는 역시나, 그죠? 뭐 이것처럼 막 서로 무조건 싸운다, 뭐 완전 정글이다라고 한 게 아니라 조금 발전해가지고 좀 합리적으로 존재이기 때문에 좀 이제 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합의를 할 수 있다. 라는 게 더 나아가서 칸트는 실정 이성이죠. 그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좋은 어떤, 개인 자체가, 좋은 사람일 수 있다. 좋은 상황일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죠? 토대를 제공했다. 그런 토대를 이제 제공한 게 이제 구성주의라는 얘기네요. 구성주의가 이렇게 이제 요 세 가지 사상가를 가지고 이제 사회를 본 거죠. 그죠? 예, 뭐 문제 뭐 별거 없는데, 그죠? 마킹을 안 해놨네. 5, 2 봅시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5번이래요. 5번 읽어보시고, 2번 기업과 같은 웬트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웬트. 그렇죠? 이게 구성주의 한 사람이죠. 구성주의 주장한 사람. 또 봅시다. 5번 3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냉전에 대한 얘기네요. 그렇죠? 적절하지 않답니다. 월치가 뭐 잘못했나? 그죠? 틀렸다는 얘기고. 예, 여기까지 읽어보시고 다음 지문으로 또 넘어갑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라서. 오케이, 여기까지 보고 다음 지문 넘어갈게요.